자,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논리함수죠. 자, 논리함수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if 함수인데, if 함수 구조부터 볼게요. if를 하고 열기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. 자, 로지컬 테스트하고 value if true, value if false라고 나오는데, 자,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. 그러니까 로지컬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논리식이에요. 논리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참이나 거짓으로 판별될 수 있는 어떤 식을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값이 true로 판별됐을 때 나올 값, false로 판별됐을 때 나올 값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. 됐죠?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. 여러분 논리식부터 한번 보죠. 요건 조금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예제 한 번만 해볼게요. 여기서 단가에 돼 있죠. 판매량 해볼게요. 판매량이 50 이상이면은 대량 판매라고 할게요. 대량 무료 배송 할게요. 무료 배송. 자, 그 외에는 그냥 공백 처리한다고 해볼게요. 자, 그럼 여러분 이 문장에서 논리식이 뭐냐면은 맞다 틀리다로 판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논리식이 뭐냐면 여기까지가 논리식이에요. 판매량이 50 이상, 즉 G3부터 G12에 있는 데이터 이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50이라고 주게 되면은 이게 논리식이 되는 거죠. 맞다 틀리다.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으면 그때 요게 value if true가 되는 거고, 요 무료 배송이 value if true가 되는 거고, value if false는 뭐가 돼요? 그 외니까 틀렸을 때 값이니까는 공백이 되는 거죠. 자, 직접 한번 해보면서 얘기 좀 해볼게요. 자, 판매량 갖고 얘기를 해보죠. 는 판매량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50 이상. 엔터 치기는 54니까 맞잖아요. 맞으니까 true로 나온다고요. 반면에 그 아래에서는 요렇게 채우기 하시면 false로 나온다고요. 되었나요? 이렇게 true와 false로 판단되는 게 우리가 논리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이 논리식에서 볼게요. if를 적용시켜 볼게요. if 한 다음에 가로 여심은 로지컬 테스트는 G3이 50보다 큰지 물어보는 걸로 만들었잖아요. 그럼 그 옆에 있는 value for true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논리식이 맞을 때 할 게 뭐였어요? 무료 배송이었죠. 무료 배송. 그리고 value for false.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틀린 말이면 그때는 공백 처리 따옴표 2개. 가로닫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서는 무료 배송이 나오지만 false인 곳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공백으로 값이 바뀝니다. 어렵지 않죠? 되었죠? 자, 그럼 이제 이거를 PDF 있는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. 제가 거기 적어드린 예제는 요건데 연식 2020년도 이음은 A등급 그 외에는 공백 처리 이렇게 하려고 해요. 그럼 여러분 이 문장에서 논리식이 어딜까요? 논리식이 어디냐면은 연식이 2020년도 이후인지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. 이게 논리식이 되는 거예요. 한번 해볼게요. 논리식부터 는 이어 함수를 활용해서 이어 함수를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여기서 연도만 이렇게 뽑아내요. 자, 뽑아냈으면 이제 얘를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020년도 이후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되셨나요? 이렇게 물어봐주고 나서 이제 이거를 if에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. if 만약에 이 말이 맞으면 그때는 뭐 해달라고? A등급 해주시고 A등급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렇지 않으면은 공백 처리 가로닫고 엔터. 자, 채우기 핸들을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. 됐죠? 자, 근데 그 다음 거는 뭐였냐면 자, 요 다음 건 이렇게 돼 있죠. 연식 2020년도 이음 A등급 여기까지는 똑같아. 연식 2020년도 이음 A등급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뒤에 조건이 더 붙는 거예요. 만약에 그 연식 2015년도 이후면은 그때는 B등급. 그렇지 않으면 false. 그때는 그 외에는 C등급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. 됐죠? 그럼 아까랑 틀린 게 뭐냐면 그 조건이 다중 조건이잖아요. 다중 조건일 땐 if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면 if에서 논리식 첫 번째 논리식을 줘요. 그리고 그 논리식 3일대 값을 먼저 줍니다. 그리고 그 외엔 전부 다 false잖아요. false인 즉 틀린 애들을 데리고 다시 if를 활용해서 두 번째 논리식을 주고 그 두 번째 논리식이 참일 때 값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. 그 외에 똑같이 주고. 자,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.
첫 번째 논리식은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출신 연도의 연도를 먼저 이렇게 뽑아내요. 자, 뽑아냈으면은 그 연도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2020보다 큰지 먼저 판별을 합니다. 이게 첫 번째 논리식이었잖아요. 이 첫 번째 논리식에서 if 요게 맞으면 그때는 뭐 해주시면 돼요? A등급 해주시면 되고, 됐죠? 자,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남은 전부 다 false네.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if에서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요 출신의 연도를 뽑아낸 게 2015보다 큰지 물어보는 거예요. 만약에 두 번째 논리식은 이게 맞으면 그때는 뭐 해달라고요? B등급. 근데 첫 번째 논리식, 두 번째 논리식에서 전부 다 true가 안 나죠. 전부 다 그 외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앞에 있는 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은 그때는 마지막으로 그 외에는 C등급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if 가로를 닫아야 되는데 가로는 if의 개수만큼 닫으면 돼. if 개수 몇 개 열렸어요? 하나, 두 개 열렸죠. 마지막에 if 개수만큼 하나, 둘 하고 엔터. 자, 채우기 엔터를 채우게 볼게요. 그럼 이렇게 A등급부터 C등급까지 잘 나올 겁니다. 되셨나요? 여러분 이걸 계속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. if 함수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. 자, 그 다음 나올 게 이제 if s 함수인데, 자, 요거 if s 함수하고 스위치 함수는 올해부터 새로 나온 함수다. 커마 1급의 새로 나온 함수인데, 잠깐 설명 좀 해볼게요. 얘는 뭐냐면은, 자, 우리 좀 전에 했던 게 요 수식이었잖아요. 요 수식이었죠. 그쵸? 근데 if s 함수는 뭐냐면은, if s 함수에서 논리식일, 즉, 연도가 2020보다 큰지 물어봐요. 그리고 참1, 여기까지는 똑같아. A 등급까지는. 근데 if 함수는 여기다 다시 두 번째 논리식을 적용하려면은 if 이렇게 또 써줘야 됐잖아요. 근데 if s는 그게 필요 없어요. 그냥 두 번째 논리식 참 2, 세 번째 논리식 참 3 이렇게 주면 됩니다. 근데 if 함수는 마지막에 그 외에는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됐잖아요. 근데 if s는 그 거짓을 처리할 때 조건으로 그냥 true라고 적어주셔야 돼요. 이게 그 외에는 하고 똑같아요. 그러니까 그 외의 값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. 자, 결과가 요건데 제가 직접 이거를 시트에서 입력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여기다 놓고 같이 한번 해보죠. 자, 지금 하려고 하는 목표, 즉 문제는 똑같은가 제가 바로 문제 풀이 할게요. if s 한 다음에 연도를 이용해서 여기서 뽑아낸 값 있죠. 출신연도의 연도를 뽑아낸 값. 그 값이 2020보다 큰지 물어봐요. 되셨죠? 그리고 이 값이 맞을 때, 첫 번째 논리식이 맞을 때 A 등급이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. 됐죠? 그리고 이제 좀 전에 if 함수는 여기다 다시 논리식, 즉 2015보다 클 때를 물어볼 때 if가 또 필요했었잖아요. 근데 if에서는 그게 필요 없이 그냥 논리식만 적어주시면 된다고요. 이어 함수 하셔서 여기서 2025보다 큰지 물어봐요. 그럼 그때 맞을 게 B등급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. 되었죠? 자, 그리고 아까 if는 만약에 얘도 맞고 이제 여기서 둘 다 안 맞으면 그 마지막에 그냥 그 외에는 처리해버리면 되잖아요. 그런데 if s는 그게 안 되고 마지막에 그 나머지 값을 다 처리해버리려면 여기다가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닐 때 값을 true라고 이렇게 따로 적어주시는 거예요. true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외의 값을 이렇게 C등급이라고. C등급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. 가로 닫고 엔터 쳐볼게요. 왜냐면 이제 if s는 어차피 함수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if 가로를 막 두 개, 세 개 이렇게 칠 필요 없죠.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. 되셨나요? 이게 if s 함수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스위치 함수인데, 스위치 함수 하기 전에 하려는 걸 좀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. 스위치 함수로 뭘
구하고 싶으냐면, 자, 여기 보시면은, 자, 9분의 이렇게 뭐 값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, 자, 확인 좀 해보죠. 관찰 좀 해보시면은, 요 모델명이라는 글자에서 앞에 있는 두 글자죠. 두 글자들 요걸 가지고, RV면은 본체라고 되어 있고요. 그 TA면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. 됐죠? RV가 본체, TA가 가구죠. 근데 그 외에는 AV, KM, KC는 전부 다 그냥 주변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. 됐죠? 요걸 구해볼게요.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모델명에 앞 두 글자가 RV이면은 그때는 본체라고 주고 모델명의 앞 두 글자가 TA이면 그때는 가구라고 주고 그 외에는 주변 기기라고 이렇게 주고 싶어요. 됐죠? 자, 그러면 여기서 논리식이라고 하죠. 즉 조건식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은 모델명의 앞 두 글자가 RV이면 요거잖아요. 됐죠? 근데 스위치 함수는 이 논리식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는 거냐면, 자, 확인 좀 해볼게요. 스위치 함수는 제일 처음에 이 대상값을, 비교의 대상값을 주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그 대상값은 뭐냐면은 모델명의 앞 두 글자, 레프트 함수를 뽑아낸 모델명의 앞 두 글자가 되는 거죠. 자, 요거 한번 직접 하면서 설명해 볼게요. 는 레프트에서 모델명에서 왼쪽 두 개를 뽑아내라고 해서 이렇게 RV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. 이 만들어냈으면 이제 여기다 놓고 채우기를 한번 채우게 할게요. 그럼 이렇게 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RV, AV, KM 모델명 앞 두 글자만 잘 나오죠. 이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. 이 값이, 자, 스위치 함수를 어떻게 적용시키냐면은 스위치에서 요 뽑아낸 값이 value 1, 만약에 RV이면 그때는 본체라고 해주고, 자, 두 번째 값, 만약에 그 값이 TA이면, 즉 여기다가 뭐 논리식 아니죠. 뭐 레프트가 RV, 레프트가 TA 이렇게 안 쓰고 그냥 그 결과값 RV, TA만 써주고 있잖아요. 그럼 그 결과값이 요거일 때 나올 값, TA일 때 뭐 주면 돼요? 가구라고 주면 되죠. 가구. 자, 그리고 아까 ifs는 여기다가 그 외를 true로 받았잖아요. 근데 스위치는 그럴 필요 없이 아까 if하고 똑같이 그냥 이 쌍을 이루는 요 쌍이죠. 값, 본체, TA 본체 요거를 앞에 이걸 안 적어주고 그냥 여기다가 주변 기기라고 이렇게 한 번만 적어주시잖아요. 그럼 얘가 알아서 마지막 그 외 값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. 요렇게. 그럼 요렇게 값이 잘 나오겠죠. 되셨나요? 자, 요것도 역시 이번에 새로 나오는 2021년도부터 2021 버전부터 새로 나오는 함수겠죠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그 모델명 값 두 글자 RV면은 뭐 단가 50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각각 AND 조건과 OR 조건을 만들어내고 싶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볼게요. 자, 모델명 앞 두 글자가 RV면은 요거부터 요 두 개부터 일단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. 보면서 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. 자, 시트에서 자, 요 부분을 범위 잡고 지워줄게요. 지워주고 자, 이렇게 놓고 보죠. 모델명 앞 두 글자가 RV 요걸 조건 1부터 만들어 줄게요. 레프트에서 모델명에서 앞에서 두 개를 뽑아내요. 그럼 이렇게 RV라고 잘 뽑아내겠죠.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채우게 하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있는 이 굵은 선이 싫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터식 없이 채우기만 해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되겠죠. 그쵸? 이 상태에서 모델명의 앞 두 글자 RV를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는 RV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. 그쵸?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잘 나올 겁니다. 그럼 이렇게 true, RV에서만 true라고 이렇게 잘 나오겠죠. 되었죠? 그럼 단가가 50이랑 두 번째 조건도 한번 해볼게요. 는 단가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50 이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엔터 치시고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
요렇게 50 이상인 데이터에서만 true가 나올 거예요. 됐죠? 그리고 여러분 요거 지금 true에 이렇게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거는 뭐 조건부서식이라는 걸 준 건데, 그건 이제 우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이따 바로 배울 거예요. 얼마 안 있어서. 자, 이건 제가 이렇게 조건부서식을 줘서 true에다가는 빨간색, 보기 편하기 위해서 빨간색만 칠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나중에 배울 테니까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조건, 두 번째 조건을 줬는데, 이 AND 조건은 뭐냐면 이 두 조건을 이렇게 엮었을 때 AND라는 함수 엮었을 때 두 개가 이렇게 둘 다 true일 때만 AND가 true가 되는 거예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는 AND에서 left 함수를 이용해서 모델명의 앞 두 글자가 RV인지 물어보고요. 자, 두 번째는 단가가 50 이상이냐고 이렇게 물어볼게요. 됐죠? 자, 한번 잠깐만 보기 좀 크게 해석해 볼게요. 이렇게 됐죠, 그쵸? 모델명 앞 두 글자가 RV이고 단가가 50 이상이라는 이 두 조건을 이렇게 AND로 엮었어요. AND로 엮은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조건 1은 true지만 조건 2는 false니까 AND 전체는 false가 나오고요. 체육엔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둘 다 true인 곳에서만 true가 나오는 거 보이죠? 근데 이 방금 했던 조건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. 그대로 복사해서 오화에다 넣고 AND를 오화로만 바꿔주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방금 했던 두 조건을 오화 조건을 엮겠다 이 소리거든요. 엔터 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, 자 볼게요.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true일 때 true가 나오는 거예요. 둘 중에 하나만 true고,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true가 되면은 그냥 무조건 true가 나오는 거예요. 반면에 이렇게 둘 다 false에서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. 자, AND 조건, OR 조건 뭔지 아시겠죠? AND 조건은 둘 다 true일 때 true 나오고, OR 조건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나오는 겁니다. 되셨나요? 자, 그러면